자, 우리 부동산 학교는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마쳤는데, 자, 보십니다. 우리 자, 기출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근데 이 개론이라는 과목이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어렵지. 자, 부동산 학개론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법과목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 법과목은 시간이 지나면 달달 외우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이게 학문이잖아요. 학문은 표현하는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책만 열심히 읽는 분은 기출문제만 열심히 맞히는 거야. 왜냐하면 표현이 바뀌어요. 근데 책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나왔을 땐 표현이 바뀌어요. 그 고정되어 있는 표현을 외우면은 외워갖고는 힘들어요, 이게. 근데 암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은 그럽니다. 네가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난 자아가 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짧게 끊어서 뒤에 OX 하는 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 모의고사 점수는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시험장에서 점수가 되려면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읽기하고 쓰기인데 듣기와 말하기. 처음에는 듣기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나중엔 말하기를 잘 하셔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 보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속상해요. 왜? 아는 걸 틀리니까. 집에 가서 차근차근 시험 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면 있잖아요. 아는 걸 죄다 틀렸어. 답 달고 보면 죄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틀리느냐? 주어진 시간에 우리 문제를 풀잖아요. 몇 분 동안? 100분 동안 80문제 풉니다. 시간에 쫓겨야 안 쫓겨요? 쫓겨요. 따라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탁탁 연상되는 게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서 이해가 되면 자기가 안다고 느껴요.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거나 OX가 풀리면 안다고 생각해. 아는 거 아니에요. 출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 책을 갖고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이제 오래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건데 법과목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으로 계속 복습하실 때 말하는 연습 안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사실은 실력은 느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부동산 학개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개론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갖다 걸면 다 개론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가끔가다 세법 문제, 공시법 문제, 공법 문제도 막 나옵니다. 근데 개론이라는 과목은 폭이 넓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몇 점 이상 합격합니까? 평균 60점 이상이죠. 그러니까 평균 60점 이상과 평균 80점 이상은 공부 방법이 틀려야 돼요.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것저것.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뭐예요?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을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학교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 책에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감정평가론이 있습니다.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근데 감정평가론은 출제위원한테 15% 내외로 출제하라고 출제 지침이 떨어져요. 15%라는 거는 6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보 아니면 4문제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은 제가 매년 강의할 때 그렇지만 이거는 프린트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 책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럼 결국은 총론, 강론 싸움인데 총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게 부동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총론이에요. 그래서 총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래서 이거는 교차로에서 나옵니다. 개념 문제가 나오면 분류가 안 나오고 분류가 나오면 개념이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총론에서는 통상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보다 굉장히 난이도는 내려가요. 그래서 허탈할 만큼 쉽게 나옵니다. 총론은. 근데 이 강론이 이제 문제인데, 자, 강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 책에는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크게 둘로 나눠요. 중요한 거는. 자, 자격증을 따면 뭐를 분석해서? 에?
제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이 뭐요? 중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뭐를 분석해서? 시장을 분석해서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게 중개 활동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학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도 이렇게 묶어서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뭐하고 뭐? 시장 분석과 의사결정. 근데 점점 비중은 어디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분석, 의사결정. 의사결정 비중이 높아집니다. 왜? 시장을 분석하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으니까? 의사결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붙고 떨어지는 건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활동의 주체는 누구와 누구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 이론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게 수요 공급의 기초뿐 아니라 균형 탄력성까지.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은 균형 탄력성까지 해서 통상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최근엔 출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수요 공급 이론이고, 두 번째 활동을 하는 곳이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상황이 변한다가 바로 경기 변동이고, 네 번째가 바로 입지 선정,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단순 암기인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제목 딱 보면 뭐가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겠죠. 뭐?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교과서로 얘기하면 104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암기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안 틀릴 정도로 쉽은 파트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은, 자, 정부의 의사결정은 뭐예요? 정부의 의사결정이 바로 뭐다? 정책. 개인의 의사결정은 투자한다.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땐 자기 자본만 이용해? 부채도 이용해요? 자금을 융통해야죠? 금융. 그다음에 신규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개발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바로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근데 최근에 보면 요 세 개는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발은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별로. 자, 쉽게 말해서 요새는 개발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5층짜리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 붙여서 초고층으로 지금 분양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최근에는. 그래서 개발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점점 출제 비중이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낮아지고, 정책, 투자, 금융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강론에서 제가 이제 기타 활동이라 그래서 이용 활동,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얘도 시험 문제 합쳐서 2개 내지 3개 나와요. 근데 요거는 날씨가 더워서 반팔 입을 때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출문제 해설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 여러분들이 4월 달까지 강사들은 뭐예요? 전체 진도를 다 나가니까 다 전체적인 걸 다 강의를 하겠지만 4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 이거. 어려운 걸 뒤로 자꾸만 미루면 나중에 못하게 돼요, 시간에 쫓기면.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 붙고 떨어지는 건 딱 4가지에 의해서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뭐? 수요 공급이론. 그 다음에 금융. 여기가 강해야 시험 붙어요. 그러니까 5월 달만 돼도 마음이 벌써 급해져. 그러니까 5월 달 전에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건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그냥 하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 시간은 한정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성인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고 10시간만큼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억 다 안 돼요. 왜? 메모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메모리가 8기가예요? 16기가야? 16기가 안 돼. 4기가? 2기가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진도는 2달에 한 번씩 나가죠. 성인들을 가리켜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용량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자 보세요. 1월달, 2월달 진도 나가잖아요. 그럼 2월달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수업 열심히 듣지, 재수하는 분들 낮에 동영상 듣지, 집에 가서 책 읽지, 열심히 해. 그리고 쭉 이제 진도 나가. 그럼 2월달 진도 나갈 때 되면 1월달 건 까먹었어.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또 열심히 해요. 그럼 여기는 알아. 그럼 얘 또 까먹었어.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선생의 다른 진도는 나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절대적 방법은 아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 4월달까지 이것만 열심히 보시면 돼. 근데 이 앞에 다 3글자가 생략돼 있잖아요. 뭐가 생략돼 있어? 부동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야 책을 빨리 잘대로 익혀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각각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얘네들은 다 빼고 이제 중요한 거 빼보자고. 이런 거 다 빼고 이건 시간 지나면 암기예요. 그냥. 이런 건 암기야. 그럼 여러분들 요 페이지를 한번 생각해봐. 책 반도 안 돼. 우리 책 전체 두꺼운 거에 뭐예요? 반도 안 돼. 그럼 자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4월